신용 대사명 같은 게 할 수 있죠. 그냥 결단하면 됩니다. 그냥 어느 범위까지 할지 어느 수준까지 할지를 정한 다음에 그냥 결정하고 사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공략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정부 여당이 나서 실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매우 낮아서 지금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두 알지 않습니까? 문제는 집중이죠. 한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회 전체적 부나 자산은 상당한데 그게 특정 소수가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돈이 돌지를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이 있다고 한들 그게 누가 움켜쥐고 금고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경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1,000만 원밖에 없어도 이걸 이 사람 쓰고 이 사람이 또 그 돈 여기다 쓰고 이렇게 써서 계속 돌고 돌면 1,000만 원 자산만 있어도 경제는 좋아집니다. 이 경제의 단순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돈은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순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나빠진 상황에서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경제 주체들의 의지를 좀 북돋아주고 이 불안을 좀 최소화시키고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불안이거든요. 안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 불평등, 이 불균형을 완화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도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경제 문제의 가장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켜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시키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 어려운 와중에 초부자 감세를 해주면서 재정이 부족하고 세금을 깎아주니 재정이 당연히 부족해지지 않겠어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서민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뭐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더 나빠지죠.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 집단에게 좀 피해가 가더라도 예성적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가야죠. 근데 초보자 감세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대공황 때 평등 정책을 취해서 미국이 50년 호황으로 전환됐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러는 걸까? 알고도 그러는 걸까? 참 궁금한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 정책들을 좀 강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요즘 소비 형태가 뭐 인터넷 거래도 성행하고 뭐 대형 유통점이나 소위 유통 대기업들로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라도 또 동네 골목에 가서 전통시장에 가서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혜택이 좀 가면 같이 살 수 있고 또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어떤 돈이 들어가서 많이 써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1조 원을 유통 대기업에게 많이 이렇게 이익을 주는 거 그냥 쌓이고 말죠. 그런데 만약에 1조 원을 우리 상인들에게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면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승수 효과를 낳는 거죠.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100만 원은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쓰고 이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 예산도 수천억을 하면 수조 원의 승수 효과가 발생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도 늘어나고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국민 소득도 늘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걸 또 굳이 깎습니다. 일선에 있는 전통상가나 지역상권의 자영업자들, 의료공무원 때문에 이것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 살림을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역시 그렇다고 해서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이 국정기조,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죽비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들게. 그 죽비가 바로 선거죠. 아, 이러다가 혼나는구나. 이러다가는 권한을 뺏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정치 행사가 바로 선거고,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합니다. 집권 여당이 정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희로서는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장에 우리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저희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너무 세상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통시장과 상인들을 위해서 불원천리라고 이렇게 광주를 찾아주신 이대령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건의드릴 사항은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일제 이거를 저희 상인들과 또는 그 법 개정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희 상인들은 강력히 항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대기업만을 위한 이런 규제 완화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이 꼭 개정되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사항인데 저희 상인들을 위해서라면 이 개정을 꼭 막아주십사 하는 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코로나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고 특히 서민들의 이자 부담, 대출 부담이 매우 높아져서 지금 다 자칫하면 다 파산하게 되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능력이 되면 갚고 능력이 안 되면은 평생 따라다니면서 갚아야지, 평생 빚쟁이 돼야지, 그게 공정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파산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많이 면제해줘요.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청산해줍니다. 회생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특정 영역의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감면해줍니다. 심지어 월세 운영비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서민들이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국가부채 안 늘어나다고 자랑하지만 전주국도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국가부채가 덜 늘어난 만큼 개인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똑같은 양의 개인 부채, 국가부채와 개인 부채가 늘어난다면 사실 개인 부채가 더 위험합니다. 국가부채는 모두가 부담하는 위험이지만 개인 부채는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다 망해버리죠. 많이 망하면 국가 전체의 경제가 체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 당국은 다른 나라에서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뭐 재정 아낄 줄 몰라 말합니까? 그래서 이 이자 문제도 저희가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의 일이어서 저희가 계속 이자 감면 주장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나 부담 완화 정책은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 활성화 재단 같은 걸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자치단체 수준에서 만봉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청 단위로 하기엔 좀 재정 부담이 꽤 될 겁니다. 구청은 가용예산이 별로 없어서 제가 사실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고 하는 걸 성남시장 때 만들어서 아주 큰 효과를 받고 경기지사 때도 5단위로 만들어서 정말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게 뭐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배려거든요. 동네 하다못해 동네 인도에 이 선만 잘 그어줘도 또 상인들의 노점에 이게 배치 선 정리만 잘해줘도 확 좋아집니다. 근데 이런 걸 근데 일선 공무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잘 안 돼요. 맨날 바뀌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이럴 전담 조직이 필요한데 큰 예산 안 들고 사실은 상권 활성화 재단 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단위 광주시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시단위에서 사실은 할 만해요.
일부 인력만 쭉 조정하면 되겠고 전담 직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숫자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아마 우리 유병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우리 송갑수 의원님께서도 관심 가지실 거고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상훈 전문 임명관님께서 이 지역에 와 계시니까 잘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도 저희도 관심 가져보고요. 이건 정말 이거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전국적 단위에서 민주당 정책으로 한번 우리 의장님께서 공약으로 검토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말씀드리지 말고 말고도 하실 말씀 많으실 거고 사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